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거는 2020년 기준으로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한 수능 대비 마지막 나머지 남은 과목 전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목을 보면 가장 처음에 하는 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그 상하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했던 그 각자 그거는 이제 다 하시고 넘어오셨을 거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에 가장 처음으로 보는 거는 수1, 그 다음에 수2, 그 다음에 확통, 미적, 그리고 기하. 이렇게 5과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배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하자면 여기 있는 이 기하, 요 과목이 없어요. 얘가 수능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서만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과목이 됩니다. 물론 그 전 교육과정에서 수학 전체에 걸쳐서 가장 어려운 공포의 대상이었던 기배, 그게 여기 있는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여기 기하를 필수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확통, 미적, 기하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과 같이 혹시나 다음 연도에 경쟁을 하게 될 재수생분들은 여기 있는 이 기하 과목을 선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새로운 걸 또 배워야 되는 그런 게 되니까. 그래서 요게 어느 정도 어렵긴 하지만 그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 과목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여기 확통, 미적, 기하 이 3개가 각자 되게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가볍게 쭉 들어보시고 어떤 과목이 내가 점수를 잘 뽑을 수 있을지를 고심을 해서 3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원수투는 피해가지 못하고 다 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것은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입니다.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지수법칙과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듭제곱, 요거에 대해서만 잘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수법칙은 곱하기를 할 때 여기 위에 이렇게 지수가 있는데, 곱하기 위에 지수가 있는데, 좀 크게 쓸게요. 곱하기 위에 지수가 있는데 요거를 곱하기를 지수의 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게 라는 게 요게 지수법칙이고요. 여러분들이 지수법칙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오게 되면서 처음으로 추가를 하면서 배우게 될 것은 마이너스 지수와 분수 지수, 네, 요런 거입니다. 마이너스 지수는 분모에 있는 거를, 그 다음에 요 분수 지수는 제곱근을 요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요 앞에 숫자가 2를 써도 되고 2인 경우에는 보통 요거를 이렇게 생략을 해요. 그래서 3, 4, 5, 6, 7, 8 이런 거 2 이외의 것들은 요 제곱근 기호 앞에 3, 네, 요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 A를 기준으로 A 앞에 이 루트 기호가 있으면 요거를 세제곱근 A, 요거를 제곱근 A, 네, 요렇게 부르게 됩니다. 요게 이제 그 제곱근, 거듭제곱근을 읽는 방법인데, 여기 있는 게 제곱근 앞에, 요게 A 앞에 제곱근이라는 게 요런 식으로 있으면은 이거는 요 기호 표시를 읽은 게 되고요. 그 다음에 A의 제곱근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제곱을 해서 A가 되는 숫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X의 제곱을 했을 때 A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양변에 루트를 취하면 X제곱 루트 A, 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루트 X의 제곱, 이거는 절대값 X 기호로 들어가니까 절대값을 벗기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A, 네, 이와 같이 쓸 수 있어요. 여기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라고 이렇게 번호를 매길게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A의 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아이고 루트 어디 갔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제곱근 표시, 제곱근 요 말이 A 앞에 붙으면은 기호를 의미를 하는 거고, A 뒤에 붙으면은 제곱해서 A가 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총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가 나온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짝수지수가 나올 때랑 홀수지수가 나올 때는 뒤에 있는 그 설명을 보고 다시 더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예전에 했던 것들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제곱이라고 얘기를 하면 거듭제곱은 몇 번, 여러 번 제곱을 곱하기를 한 거를 거듭제곱이라고 하고 지수 형식으로 썼을 때 밑에 있는 거를 밑,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걸 지수라고 표현을 한다 입니다. 그 다음에 거듭제곱근 같은 경우는 A의 n제곱근 이런 식으로 제곱근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이 뒤에 있으면 너무 굵게 써버렸네. 제곱근이 뒤에 있으면 이거는 제곱해서 n제곱을 해서 A가 되는 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요거를 이제 통틀어가지고 제곱근, 세제곱근, 네제곱근 뭐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얘기를 하는 게 거듭제곱근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말하는 방법이나 단어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충분히 썼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 앞에서 얘기했던 거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다는 거를 이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의 n제곱근, A의 n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먼저 제곱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만약에 루트 A 제곱해서 A가 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뭐 루트 A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겠죠. 근데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다 플러스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플러스 A의 제곱근 그는 플러스 루트 A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A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A를 양변을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는 날아가고 이렇게 절대값 기호와 똑같은 표시로 나오게 돼서 요거를 바깥으로 빼면 A가 됩니다. 요거는 A가 0보다 클 때 라는 요런 기준이 있어야겠지만 그래서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거를 얘기를 하라고 하면 짝수일 때 여기서 제곱한 게 짝수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갖다가 전부 다 제곱했을 때 날아가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 제곱하기 전 상태는 양수인 것과 음수인 것 두 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수인 거의 숫자 얘기예요. 실수인 거. 짝수일 때는 실수인 게 2개. 그 다음에 밑에서 보면 홀수일 때는 실수인 게 1개. 단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것도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그냥 딱 이거 하나 나와요. 이렇게 마이너스 2. 왜냐면 플러스 2 같은 경우는 요거를 세제곱을 하더라도 플러스 기호는 홀수 제곱을 하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기호는 홀수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요거랑 이렇게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수일 때는 n제곱근을 했을 때 n이 홀수이면 단 한 개의 실수만 나오게 됩니다. 근데 되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얘기한 것 같은데 뭐 간단해요. 기억하는 거는 짝수이면 2개, 홀수이면 하나다. 뭐 실수인 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실수인 거를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는 사실 A의 n제곱근이면 n제곱근은 몇 개? 라고 얘기하면 A의 n제곱근은 n개예요. 근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n개는 실수인 것과 허수인 거를 모두 다 포함을 해서 복소수 범위에서 얘기를 했을 때 n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물론 지금 단원을 풀 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쓰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수학을 조금 더 엄밀하게 보고 싶다면 지금 부분을 잠깐 한번 듣고 넘어가시고 만약에 지금 설명하는 거 요 부분은 좀 듣고 내가 문제 풀 때 헷갈리겠다 싶으면 그냥 뒤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A의 n제곱근 간단하게 요거는 n제곱을 해서 A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A의 세제곱근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A는 세제곱을 해서 A가 되는 숫자이니까 요거는 우리가 알만한 숫자로 그냥 한번 해봅시다. 8로 해볼게요. 그러면 위에 있는 설명에서 실수인 것은 1개입니다. 이거는 2의 세제곱이 8이니까 2로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허수인 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허수인 것을 찾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거를 세제곱을 해서 8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0. 위와 같은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니까 0을 왼쪽으로 넘기고 x 마이너스 2. 여러분들 곱셈 공식 잘 기억하시죠? 작년 1학기 때 했던 거. 플러스 2x 플러스 2의 제곱. 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사로 쓰자.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얘를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풀어주면 짝수근의 공식으로 B'은 1이고 B'을 기준으로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네,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허수인 것은 두 개가 됩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네, 이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n제곱근을 얘기를 할 때는 허수인 것까지 포함을 하면 무조건 n개예요. n개인데 이거는 우리가 요 문제를 풀 때 실수인 것들만 갖다 이렇게 고르시오 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요런 거를 기준으로 문제를 쭉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듭제곱의 성질, 거듭제곱의 성질은 네, 요거는 이제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사실 앞에서 1학기 때 했을 때 복소수 범위에서 이거 두 개를 합쳤을 때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경우는 A와 B가 둘 다 0보다 작을 때. 요거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루트 A와 루트 B를 분자 분모에다 넣었을 때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경우는 B가 분모가 0보다 작고 A가 분자가 0보다 클 때. 네, 요 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허수까지 같이 끼워서 들어갈 때 할 건데 거듭제곱의 성질을 여기서 A가 0보다 크고 B보다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제한을 해둔 이유는 요게 A나 B나 그 밑이 0보다 클 때만 지수법칙이 성립을 해서 지수법칙이 클 경우에만 대부분 많이 다르게 될 거예요. 지수법칙이 클 경우란다. 지수법칙이 성립하게 되는, 그러니까 밑이 0보다 큰 경우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를 다 몽땅 다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억은 제곱근 16은 플러스 마이너스 4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요거는 기호가 제곱근이라는 표시가 앞에 붙으면 요거는 그 루트 기호를 갖다가 표시를 한 거라고 이렇게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냥 루트 4 루트 4 한다. 루트 16이지 16 네, 요거 하나만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4만 남게 돼요.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27의 세제곱근은 3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27의 세제곱근이면 세제곱을 해서 27이 되는 숫자를 하나만 골라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27의 세제곱근을 고르게 되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실수인 거는 세제곱근이니까 홀수제곱근이 해서 한 개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그냥 실수라는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세제곱근은 무조건 3개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걸 구하고 싶으면 세제곱을 해서 27이라는 숫자를 직접 구하시면 됩니다. 3의 세제곱이니까 지수를 뺀 거 한번 곱하고 x제곱 앞뒤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x는 3이 되거나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해서 풀면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3i가 나오게 됩니다. 3개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7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2개이다. 이제 드디어 실수인 것이 나왔습니다. 실수인 것을 고르면 4제곱근은 짝수니까 2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앞에가 양수일 때 얘기해요. 양수일 때 짝수제곱근은 2개, 음수일 때 짝수제곱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홀수제곱근은 양수, 음수 상관없이 무조건 실수인 거는 1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고요. 리을은 마이너스 125 중에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마이너스 5를 세제곱을 하면 되기 때문에 요것도 틀리다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만 남는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게 제가 요거를 이번 이제 2020년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분들 기준으로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 그 이후 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핸드폰에서도 좀 보기 쉽게 세로로 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할 건데, 근데 잠시만요. 요걸 뺐다가 다시 꼽으면 나와라. 세로로 된 거를 갖다가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건데, 그게, 문제가 지금 이것도 여기 있는 글씨가 이게 제일 작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장 최대한 키워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 해본 게 요 글씨예요. 그래서 좀, 여기 위에 있는 문제 글씨를 가급적이면 좀 잘 보일 수 있게 좀 문서 작업을 이렇게 해볼 건데,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거라는 거. 요거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이게 좀 잘 안 보이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뭐 다음 문제 좀 더 잘 보여요. 그리고 영 너무 안 보인다 싶으면은 뭐 제가 직접 타자를 쳐서 이렇게 해야겠죠. 그 다음 문제입니다. 거듭제곱근을 계산을 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거듭제곱을 계산을 할 때 이 전체를 지수법칙을 이용을 해서 몽땅 다 지수로 옮겨놓고 나서 계산을 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요거는 세제곱을 찍으면 A, 네, 이렇게 나가고, 여기 2가 있을 때 2는 제곱근 앞에 표시가 되면 표시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요런 거는 원래 절대값 A로 나오게 되지만 문제 조건에서 A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A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제곱 표시를 똑같이 써준 다음에 결과물을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수법칙을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은 뭐 지수법칙 이제 뒤에 가서 뻔질나게 할 거니까 네, 그거는 거기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써서 가볼게요. 세제곱근 24와 세제곱근 243입니다. 네, 요거를 계산을 해주게 되면 세제곱근이니까 요거는 요 두 개를 갖다 같이 합쳐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를 이렇게 해봅시다. 38, 24 이거고, 세제곱근 243은 3으로 하면은 81이고 99, 81이니까 3의 5제곱이 나오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를 같이 합치면 3은 6개의 세제곱근 기호가 달렸고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네, 이와 같은 형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정리를 해주면 3이 제곱으로 나오게 되고 2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9, 2, 18 네,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제곱근의 안에 루트가 한 번 더 들어갔으니까 세제곱근 제곱근 27이죠. 이렇게 기호를 읽을 땐 앞에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4제곱근 제곱근 81 나누기 제곱근 세제곱근 3 네, 요겁니다. 요거는 지수법칙을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 제곱근 기호 앞에 있는 거는 지수로 들어갈 때 여기 앞에다가 다른 걸로 써볼까? 4 지수로 들어갈 때 분모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갖다가 똑같이 4제곱을 하게 되면 이렇게 괄호로 묶여 있는 거는 지수끼리 곱하기로 쓸 수가 있죠. A의 4분의 1 제곱 곱하기 4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으니까 A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는 4개가 없어지니까 바로 A로 똑같이 나오게 되죠. 네, 이런 형식으로 이용을 해서 분모로 지수를 전부 다 돌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3 곱하기 2가 분모에 들어가니까 27의 분모에는 6제곱. 분자는 아직 안 했으니까 이렇게 냅둘게요. 그 다음에 곱하기 81 곱하기 4, 2, 8이니까 8분의 1 네, 이렇게 쓸 수 있고, 곱하기 나누기는 곱하기로 표시로 바꾸면 역수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3의 6분의 1 제곱 분의 1 네,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를 하면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3, 6, 3 이렇게 되고, 81은 3의 4제곱이니까 3, 8, 4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분모에 들어있는 거는 곱하기 역수 표시로 여기 마이너스 1 지수를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a의 마이너스 1제곱, 이거는 a의 마이너스 1제곱을 갖다 다시 마이너스를 하면 이렇게, 그러면 이 전체 기호는 a의 마이너스 1제곱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곱하기 역수의 역수가 돼서 a 자신,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지수가 들어간 거는 분자에 있는 거는 분모로, 분모에 있는 거는 분자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만약에 지수 법칙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앞에 있는 거를 분자로 다 올려준 다음에 여기 지수 법칙으로 이용을 해서 전부 다 지수로 부호를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약분을 하면 2분의 1, 그 다음에 지수 법칙으로 곱하기는 더하기로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으니까 3, 1, 마이너스 6분의 1이 돼서 3, 6분의 5. 네, 이렇게 결과물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수 법칙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했을 때는 여기 있는 지수를 다시 제곱근 기호로 표현을 해서 답을 마무리 지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3번이랑 4번은 한번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답은 제가 써놓을게요. 여기 3번은 5제곱근 a의 6제곱, 그 다음에 4번은 12제곱근 a. 네,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첫 강의를 갖다가 이렇게 다시 시작을 했는데 아마 조금 이제 부지런히 영상을 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월 초에 좀 아파서, 이게 뭐 물론 지금 유행하고 있는 독감은 아니긴 하지만 장염 때문에 좀 열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좀 고생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게 1월달 중순 지나면서부터 사실 좀 시간이 있긴 했었는데 그게 올려야지 하면서 조금 영상이 늦어진 감이 있는 건 좀 사과를 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좀 영상을 좀 부지런히 찍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요거를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한번 쭉 훑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